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 내용이 있어서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전혀 없었어. 내가 생명력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어. 그 이후에 뭐 사과를 했더니 뭐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없어 전혀. 5.18 때문에 언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사실은 저 얘기를 초반에 김재섭 의원이 꺼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5.18 관련된 거였다라고 했다가 이제 조용해졌다가 다시 또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그 성매매 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논란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니 이제 정치가 보면은 큰 흐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오세훈 캠프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잖아요 지금. 네. 지는 후보고 뭐를 해도 안 되는 후보잖아요. 네. 안 될 때는 뭐를 아니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되는 예.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되면 근데 보통 보면 빛의 정치인이 있고 어둠의 정치인이 있어요. 네. 이 어둠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윤석열이 어둠의 정치 아니에요. 예. 이재명의 빛의 시대로 열어서 빛의 그렇죠. 시대로. 예. 이 어둠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어디까지 비쳐 있냐면 서울시 예.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비쳐 있는데 예. 이런 걸 좋아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제 네거티브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예. 공작 피고 하는 정치인들이 예. 있는데 전형적인 게 이제 주진우 의원 아니에요. 검찰 출신으로 예. 그동안 그런 정치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 있는 어둠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진우 의원인데 이거는 이번 팩트 체크가 다 됐잖아요. 네. 그 뭐냐면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석영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나와서 네. 당시 폭행은 내가 했고 예. 그래서 그 폭행에 따라서 예. 자신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예. 그 자리를 정원호 후보가 비서실장 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책임 소재가 다 끝난 거고 또 하나의 팩트 체크는 네. 당시 언론이라든가 판결문을 보면 5.18이라고 하는 부분에 언쟁이 있었고 그것이 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어둠의 정치인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유리한 말을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폭행 피해자라고 했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주진우 의원도 뭐냐면 당시 양천구에 있었던 회의록, 네. 그렇죠? 그 질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이 자체의 진흙탕 싸움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당사자들의 불안에 의한 발로예요. 이거는 그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32년 전인가요? 31년 전 이 사건을 가지고 뭐 엄청난 카드인 양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패착이죠. 그리고 무리수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어둠의 정치인들을 하는 사람들은 꼭 마지막 무리수를 두고 패착을 하면서 후보를 망가뜨리는 그 후보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갑자기 부산의 네. 그 정영근 후원회장이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 정영군도 뭐냐면 네. 어둠의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검사 출신. 예, 뭔가 이게 밝은 기운이 나와야 되잖아. 주진우 보면 어둡잖아 이게 예. 일단. 그래서 누구를 가냐면 오세훈도 어두워졌단 예. 말이에요. 더 어둡게 만들어서 이미 이제 판정리가 끝났다. 그러니까요. 저 이지 의원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시니까요. 네. 이 녹음이 이제 음성 변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디지털 증거일 텐데 이 디지털 증거의 어떤 이게 원본인지 네.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지 이런 확인 관계를 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저거 공개됐다고 해서 이것이 뭐 결정적인 뭐 한방이다 이렇게는 등장하는 순간에도 전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이제 판결문은 사실 사건이 있은 지 한 1년여가 좀 지난 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이미 한국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등에서 거의 똑같은 멘트로 네. 6.27 선거 그리고 5.18
대해서 논쟁이 붙어서 정치적인 싸움으로 간 것이다라고 모든 언론사가 성향을 다 불문하고 다 그렇게 기재를 했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성평등 그 국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또 성평등 가족이 그 국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어떤 뭐 성문제, 여성 문제 이런 것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그때 기자들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쓰죠. 그런데 전혀 일절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네. 그 멘트는 갑자기 그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후에 예. 회의 자리에서 예. 그것도 그쪽에 이제 국힘의 전신에 예. 의원 민자당. 측에서 예. 민자당 측에서 제시한 엉뚱한 얘기였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피해자라고 하셨지만 그 피해자의 멘트도 보면 기억이 없다. 당연하죠. 지금 31년이 지난 일을 누가 잘 기억을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그런 얘기 한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 기억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예. 사과 받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신 것이지 예.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신빙성 내지는 증거 가치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증거력 이런 네.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 패색이 짙어가는 후보 캠프에서 뭘 해도 안 되니까 야 할 수 있는 거는 네거티브밖에 없어.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마타도어를 끊임없이 하는데 맞습니다.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한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지만 공중파, 지상파 이런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패널들은 뭐 그냥 벌써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로 간주하고 이제 발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종편이나 뭐 이런 데 그거는 나오는 걸 보면 캠프에서 우리 이주연님들 이제 대변인들 역할을 하시고 예. 또 캠프에 이제 법률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명확하게 고발 조치 다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저께 예. 김재섭 의원은 고발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예. 주진우 의원 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에 하고 왔던 그 기자회견이 말씀드린 대로 그 국힘의 성평등 가족위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예정이다. 오늘 바로 들어갈 것 네.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따박따박 저희가 법적 조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다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따박따박 네. 법적 조치하고 대응을 한다. 네. 근데 그 이렇게 하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제 공개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호 후보가 44.9, 오세훈 후보가 39.8, 오차 범위가 3%로 이제 좁혀진 상황인데요. CBS가 KSY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5% 조사한 정도 거죠. 수행하는 거죠. 예. 5% 정도. 5%.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이거를 이제 수치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이제 흐름을 또 얘기했잖아요. 구도도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현역은 누구죠? 현역 시장이 오세훈 시장. 오세훈이잖아요. 예. 그럼 보통 보면은 현역 시장을 이기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추격자가 네. 두 자릿수는 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현역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 자체가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훨씬 더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네. 예, 분석이 예, 되는 예. 거예요. 왜 그러면 현역 시장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홍보라든가 모든 내용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격자 입장에 되는 거죠. 오세훈 후보가 네. 현역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네거티브도 하게 되는 거고 뭐냐면 현역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세훈 후보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네. 어떤 거냐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를 때 오세훈 당신이 어떤 일을 해왔고 네.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오세훈의 약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오세훈은 누구 뒤에 숨어 있냐? 예. 김재섭, 주진우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해봐라. 네. 이 공격을 해봐라. 그래서 판을 흔들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판 자체를 흔드는 효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유효한데 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렇게 지저분한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오세훈 캠프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낙인 효과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도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새로운 일 잘하는 정원호 대 네. 지금 기대가 전혀 없는 기대를 저버린 오세훈 후보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시민들은 이번에 뭐를 더 요구하냐면 좀 삶을 좀 바꿔봐라. 맞습니다. 일상생활 좀 바꿔보고 예. 좀 소소한 것도 좀 하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오세훈 10년 동안 4선 의원 지금 5선 도전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네.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서울시장을 5선 5선 도전하는 그 자체를 끝난 거야. 예. 근데 뭔가 맨날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부동산 공급 얘기한다고 했는데 예. 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시민들은 뭐냐면 예. 정원호에게 맡겨봐라. 정원호에 맡기면 잘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오세훈이 내고 걸고 있는 이런 모든 공약이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음. 해봤잖아 다. 예. 했더니 안 됐잖아. 네. 지금 그 저희 오늘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은 양갈비예요. 양갈비. 아, 네. 예, 감사의 양갈비. 정원. 아니 아, 그걸 그 왜 양갈비, 거기다가 양갈비 양갈비라고 예, 아, 그 어제 진짜. 천준호 의원께서 이제 네. 그 부대표가 그 멘트를 하셨던데 왜 그거 멀쩡한 광화문 광장에 그 받들어총을 누구한테 받들어 그것도 맞습니다. 하필이면은 미국 대사관 앞에다 그거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네. 그때 오가는 시민분들과 이제 좀 소통도 해봤었는데요.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우시고요. 많은 응원을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조형물을 보니까 정말 하늘 향해서 뭐랄까요, 좀 하늘에 욕을 하는 듯한 느낌? 예, 하늘을 향해서 이상한 형태의 그 뾰족한 네. 것이 좀 솟아있는 그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흉물스럽다. 너무 흉물스럽고 예, 너무 예. 이상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규모도 작은 게 아니라 거의 광장의 한 켠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솟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미학적으로도 너무나 이상하고요. 이것을 만드는데 200억 이상을 지금 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우리 그 국민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 지급할 그렇죠. 예. 복지비는 없다고 그리고 TBS 방송 지원금조차도 그렇게 폐지하면서 삭감시켜버린 사람이 저런 거 세우려고 돈을 저렇게 팍팍 쓴다? 정말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시민들도 굉장히 비슷한 아니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저 화면 보잖아요. 네. 사진 보고 이제 광화문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징적 공간이 이제 광화문인데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저기 가보면 이미 선거 끝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구도가 어떤 구도냐 네. 일 잘하는 정원호 대 예. 한 명 동감 오세훈이라고 했어요. 한 명만 동감하는 시정을 펼치는 오세훈. 본인만 한 명 동감. 동감도 뭐를 땄냐면 예. 예. 한강버스 실패. 어허. 그리고 명태균 의혹의 당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이 얘기했죠. 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네, 하고 예.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예. 했는데 꼼짝도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지금 얘기할까요? 아유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동감하는 예. 시정을 펼치는 오세훈인데 예. 한강버스 실패, 예. 명태균 예. 의혹의 당사자, 예. 동 동대문 DDP, 세빛 둥둥성, 그 건벗 정치 아니에요. 맨날 그 뭐 이거 오세훈은 예. 실속 있는 시정을 펼쳐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더 여기서 이제 하나가 예. 감사의 감사의 정원. 정원. 감사의 정원. 예. 네? 감사의 아. 정원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아까 얘기하면 양갈비 정원이 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저 그 뒤에서 이렇게 네. 보면요, 우리 세종대왕님 장군님이 다 이렇게 포위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 창살 같은 그러네요. 느낌도 창살 들어요.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정말 끔찍하고 예. 일단 저희는 이제 이걸 철거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돈이 또 들잖아요. 돈이 드는 문제라서 이거 진짜 너무나 붕괴스러운데 예. 어떤 형태로든 뭐 저걸 뭐 일부만이라도 떼든 해서 음. 전쟁기념관이나 적절한 곳으로 좀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의견들 좀 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 광화문 그 광장에서 사람이 여유롭고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성, 서울의 역사성,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징성, 국민적 공감대.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광화문 보고 모든 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가는 건데 그렇죠. 저거 보고 감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위협적이에요. 저 뾰족뾰족한 모습들이 네.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명 동감으로 이미 한 명 봤는데 동감. 딱 마지막에 떨어지네. 한 감사원 명 동감. 한 명만 동감하는 시정 펼쳤다. 제가 그래서 일 잘하는 정원호 대 한 명 예. 동감의 오세훈인데 예. 이 감사의 정원의 저 밭들어총 네. 군국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듯한 저 모습을 보고 예. 국민들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저 자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네거티브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셀프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이 선거는 끝났다. 지금. 네. 선인님께서 양갈비식 밭들어총이나 만들어서 세금 낭비하는 오세훈을 어떻게 다시 찍습니까? 4년을 또 얼마나 세금 낭비하려고 이렇게 세금 낭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명사로 그 감사의 정원을 시민들께서 꼽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국민과 예. 함께 늘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오세훈 후보가 그런 베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토대가 없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한계 이미 이제 마지막 드러난 게 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이제 관련해서 좀 지지율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뭐 저희는 그래도 시민들이 좀 더 우리 정원호 후보의 일잘러 네. 응원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도 개혁 세력이 좀 다소 적게 네. 그리고 중도 보수 세력이 좀 다소 과하게 표집된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당연히 보수 결집은 또 예상을 했었고 서울이 또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네. 우리 또 그 박성준 의원님께서도 이제 서울의 지역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네. 서울이 이제 쉽지 않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 상황을 좀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요. 선거가 갈수록 당연히 네거티브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아까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그 사안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 날조를 하면서까지도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네. 저희가 아주 응당하게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갈 것이고요. 그 서울의 어떤 좀 중도층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서 좀 저희가 다양한 정책을 또 정책팀에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그 성동구청장 하던 시절에 정원호 네, 후보를 잘 봤죠. 네. 기억하실 텐데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동네 정치인이니까. 예, 예. 의원님이 보는 정원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목민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민관. 네. 일단은 일에 있어서 저는 성실해야 된다고 봐요. 성실해야 돼요. 일단 성실하잖아요. 의원님도 참 성실하십니다. 제가 아는 박성준 의원님도 참 성실하세요. 맞습니다. 조찬 모임 새벽부터-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정말 네. 네.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에 대한 성실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근데 있어요. 그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예.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정원호 후보가 이 자세와 더불어서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저는 깜짝 놀란 게 시민들 문자를 받잖아요. 네. 그 문자를 받아서 그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원호 성동구청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네. 민원 해결을 하고 예. 거기에 예. 맞춰서 정책들이 입안하고 네. 거기에 하는 건데 이번에 세아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치. 네. 그래서 민원 그다음에 받아서 해결. 정원호가 한다 이런 것들이고 네. 또 정원호 후보의 상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노트와 펜이에요. 늘 적고 그거에 따라서 꼭 실행하려고 하고 그다 귀 기울이려고 네. 하고 그것이 오늘날 정원호 후보를 만든 가장 큰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냐. 왜 정원호 후보가 됐느냐. 예. 이건 정원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에서 수많은 업적과 성과를 만들어냈고 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또 수많은 성과 업적을 예, 만들어서 예. 삶의 질을 개선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원호 후보도 성동구청장 3선 하면서 과거의 성동구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성동에 살고 싶어요 다. 성동에 살아요가 자부심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성동구만이 아니라 옆 지역구 예. 특히 강남에 있는 시민들도 성동에 직접 와봐 이게 많이 변했구나 좋아졌구나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누가 얘기합니까? 시민 구민들이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 정원호 현상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재명 현상이 정원호 현상을 이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 선거는 뭐냐면 야 정치 싸움 이거보다 내 삶을 좀 바꿔달라. 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도 정원호가 훨씬 잘할 것 같고 또 다음에 교통 가보니까 문제도 잘했더라고요. 성동에. 잘했어요. 예, 가보니까. 아니 맨날 뭐 오세훈 후보 뭐 대권 후보 나간다고 했는데 대권 후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 함량 미달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주저앉고 예. 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무슨 5번이나 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끝났다 이미. 예.
그래서 교통 문제도 그렇고 지역의 문제 해결 문제도 네.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정원호 후보가 착착 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정원호 현상이고 이 서울시장 유권자의 반영이다. 이게 저는 제가 가끔 대사 얘기하잖아요. 영화 대사 또 인용을 많이 하시죠. 인용 한번 더 할게요. 예. 관상에 보면 네. 송강호 배우가 예. 관상을 잘 보는 사람 예. 아니에요. 관상가죠. 그래서 마지막 대사에 이런 얘기를 예. 해요. 자기가 관상을 볼 때 파도만 봤다는 거야. 음. 그 사람 모습만 봤다. 예. 그 뒤에 파도 뒤에 바람을 못 읽었다는 거야. 바람을 봐야 된다. 바람을 봐야 돼. 예. 왜 정원호 현상과 정원호 바람이 예. 있는지를 보면 예. 이 바람은 못 변하는 거야. 예. 뭐 근데 지금 보면 이 주진우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은 잔파도 갖고 싸우는 거거든. 잔파 넣어가지고 그만 그래서 싸워. 예. 윤석열도 시민의 흐름, 민심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네. 검사 수사했던 그거 가지고 그냥 맨날 이재명 제구만 하려고 했던 네. 이 잔파도에 익숙한 애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든 날리민도 부정하고, 예? 자기들 모든 것들이 있으면 부정하고 이런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바꾼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사람들의 정치 행태는 그냥 자신들이 조그마한 잔파들을 일으키면 될 거라고 하는 잔기술, 법기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 대세의 물결이 예. 바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람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제 네. 바람이 잡혔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등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캠프에. 그리고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등판을 했어요.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오세훈이다. 잘 부탁한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청계천 걷기 행사가 있는데 이명박 씨가 같이 걷기로 했다. 아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 어둠의 시대잖아요. 이게. 어둠의 시대.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어둠의 그림자가 예. 다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예. 이게 밝은 기운으로 나와서 예. 내가 일 잘하고 이렇게 가야 예. 되는데 예. 어둠에 있는 사람들만 손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 가서 물어봐야겠는데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요새 잘 나갑니까? 이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집안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만 다 끄집어서 같이 손잡고 가거든. 네. 이명박 고맙잖아요. 이명박 나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이 실패한 정치는. 땡큐 이명박. 네. 네. 그래서 오세훈은 그렇게 왜? 예. 오세훈은 누구 하나 손잡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까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예.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예.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도가 조금 네. 많이 이제 표집이 됐다 이런 건데 실제로 중도 보수 표심이 그 오세훈 시장에 갈 수 있을까요? 뭐 내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선거 막 한참 진행 중이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9일 상당히 남았습니다. 예, 네. 좀 조심스럽긴 하고 예. 또 막판으로 갈수록 저희가 훨씬 더 겸손하게 지지를 절실하게 네.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는 음.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정원호 후보가 제 주변 이게 주변 미터라고 하나요? 주변에서 봤을 주변 때 미터. 예, 제가 심지어는 나온 로스쿨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뵈러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하필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에서 우리 정원호 그 후보 당시 구청장 시절 어떻게 평가하냐 했을 때 정치적인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교수님들이 심지어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시는데도 학교 생활을 거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정말 일 잘했다. 모두 다 일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어떤 이미 그 민심이 곳곳에서 입소문을 타고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아주 알차게 내고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과거를 통해서 네. 어떤 실력으로서 검증된 행정가라는 그 성과, 예.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실패한 행정가, 이 비교되는 이 평가가 우리 네. 시민들 사이에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게 좀 쉽게 무너질 그럴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는 뭐 오랜 시간 같이 하지는 않았고 이번에 대변인 또 뭐 법률 관련 본부장으로 좀 배웠었는데 네. 정말 꼼꼼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시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 네거티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하지 말자고 먼저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것도 우리 후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네. 저도 굉장히 신뢰감이 캠프를 하면서
살면서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진 네. 상황입니다. 아마 그 우리 후보님을 만나면 여러 시민들께서도 예.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음. 않으실까 네. 싶습니다. 저 네. 그냥 간단히 예. 중도층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이제, 이제 과거의 투표 성향을 보면 어떤 성향들이 강했냐면 집단주의적 투표 성향이 매우 강했어요. 네. 집단주의. 그런 집단주의라는 게 뭐냐면 진영 논리죠. 쉽게 얘기하면 네. 보수냐 진보냐, 그렇죠. 지역주의 투표냐. 그러니까 영남도 아직까지 이제 지역주의 투표 성향과 보수 진영 투표 성향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그래서 조금 올라온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예. 결집된 현상들이기 예. 때문에 집단주의적 투표 성향이 강한데 예.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떤 거냐면 아까 최근 얘기한 것처럼 네.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탈진영 논리가 매우 강한 선거가 네. 이제 됐다라는 예. 거예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그러니까 탈진영. 집단주의적 성향과 그러니까 내 보수 보니까 내가 이것만 찍어. 이게 이 성향이 예. 확실히 약해졌다. 아. 그래서 뭐로 이어지냐면 예. 생활 밀착형 투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네, 선거라는 네, 게. 네. 그래서 정원호 후보도 등장하는 거고. 예. 그래서 부산도 저는 이긴다고 봐요. 왜? 아, 전재수 후보가 왜 이긴다고 전재수 본다. 후보가 예. 실제 예. 밑에서부터 바닥을 하나하나 다져가지고 예. 어려운 가운데 삼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은 뭐냐? 과거의 부산의 영광을 재현해 줄 수 있는 네. 정치는 뭐냐면 정치인은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거든. 영광의 실현자가 돼야 예. 돼. 글로리. 예. 글로리가 뭐예요? 나의 삶에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예. 근데- 글로리. 예, 글로리예요, 이게.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지금 부산의 정체된 현상들을 예. 바꿔줄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네. 부산의 어떤 변화, 예. 그다음에 해상 물류 도시 예. 이런 것들, 가덕도 신공항 네네.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